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입문 채널 네그니티 V 대학생 고민 상담소. 요즘 AI가 글도 쓰고 번역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는 인문학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기계가 다 할 텐데 너의 전공은 무슨 소용이냐 라고들 서로 말합니다. 저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려 글을 읽고 쓰는 제 공부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언어와 사유는 여전히 필요하다고도 믿고 싶습니다. 그럼 믿으시면 되네. AI를 분류를 하면 여러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AI는 최근에 그 챗GPT가 나온 이후에 말하는 생성형 AI를 말해요. 영어로는 이제 Generative AI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생성형 AI 말고 또 무슨 AI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예측형 AI 같은 게 있어요. 예측형 AI 같은 거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자동차 내비게이션.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길을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앞에 차가 막힙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잖아요. 이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뭔가를 생성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어떤 지형지물을 보고 그 상황을 판단해서 앞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해 주는 거잖아요. 크게 나누면 이제 예측형 AI가 있고, 이게 predictable이라고 합니다. predictable AI.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generative AI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generation, 이 생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걸 뭔가를 만들어내는 AI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generative AI는 뭘 만들어내냐면 세 가지를 만들어내요. 하나는 글자, 하나는 그림, 하나는 소리, 이렇게 만들어내요. 글자를 우리가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림을 우리가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사운드라고 얘기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를 만들어내요. 어떤 AI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합해져 있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텍스트와 사운드가 합해져 있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이미지와 사운드가 합해진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AI는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를 다 한꺼번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조합 관계를 따져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또 어떤 AI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기도 하고, 텍스트 투 이미지죠. 우리가 TTI 줄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떤 AI는 텍스트를 사운드로 바꾸기도 하고, 텍스트 투 사운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AI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바꾸기도 하고, 이미지 투 텍스트, 이미지를 사운드로 바꾸기도 하고, 이미지 투 사운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하는 AI들도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 생성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기능이 이런 그 변환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에 내가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이거를 이미지로 바꿔주거나 사운드로 바꿔주거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멀티모달리티라고 얘기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사이에 벌어지는 다양한 변환의 과정들,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가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 생성의 과정들을 멀티모달의 방식이라고 하고, 명사형으로 얘기하면 멀티모달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러면 이 텍스트와 사운드와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 인간의 역할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인간이 해왔던 어떤 테크니컬한 면, 기술적인 측면, 또 어떤 탤런트적인 측면들이 다 없어지고 아예 다 AI가 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불가능하죠.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죠. 왜요? 뭐가 있어야 돼요? AI한테는 프롬프트가 있어야 돼요. 프롬프트를 누가 집어넣을 건데요? 인간이 집어넣을 거잖아요. 프롬프트를 집어넣는 건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어떤 뭔가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사운드든 이미지든 텍스트든 간에 그걸 집어넣었을 때 그때부터 AI가 작동하는 거지, AI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더니 자기 혼자 막 프롬프트를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실행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일들을 막 자동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가 뭔가 일을 하는 출발은 인간의 명령이 시작되어야만 AI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은 대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획하고 계획하는 일은 인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탤런트적인 측면, 테크니컬한 측면들을 그래서 AI가 했다고 해요. 이거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누가 평가해야 되죠? 인간이 평가해요. 원래 기획했던 사람이 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 기획에 근거해서 얘가 제대로 된 생성물을 만들어냈는지를 평가하고 이거를 받아들일지 폐기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번역을 많이 했어요. 스스로 번역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번역하는 것보다 AI가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잘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번역 AI 툴에다가 내가 번역하고 싶은 문장을 집어넣어서 번역해달라고. 그런데 그 번역이 맞는지 틀린지 옳은지 그른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결국 이걸 기획해서 넣은 사람이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획과 마무리, 평가 이 두 지점에서는 인간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평가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책임도 들어가요. 이 생성물을 받아들였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예를 들면 계약서를 써요. 내가 미국 사람이랑 만나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팔고 뭐 사고 하는 계약서를 썼어요. 자, 계약서를 내가 한국어로 썼는데 필요하니까 AI한테 번역을 맡겼어요. AI가 영어로 번역을 해줬어요. 근데 나는 영어를 몰라. 그러니까 AI가 했으니까 잘했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내가 억셉트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평가한 거죠. 받아들여서 오케이 계약합시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읽어보니까 뭐 잘 됐네. 그리고 계약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서 AI가 번역을 어떤 걸 잘못한 게 있어. 나는 2천만 코리안 달러라고 썼는데 코리안 원이라고 썼는데 얘는 뭐 US 달러라고 써놨어.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지나요? 번역한 사람. AI가 지나요? AI가 질 수 없어요. AI에게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AI를 만든 회사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책임질 수 없도록 면책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이미 사용자와 사이에서 조항을 맺어놨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사용권은, 사용에 대한 책임은 당신한테 있지 우리한테 있지 않다. 그렇죠. 모든 책임은 인간이 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AI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기획하고 평가하고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인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AI 시대가 와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이 그 AI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기획과 자기의 계획을 활용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한 탤런트를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결국은 내가 정교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얘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평가하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I가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게 구도가 맞고 색채가 맞고 채도가 맞고 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이쁘네, 잘 그렸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인간이 보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이게 구도와 색채와 채도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명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인간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I라고 하는 게요, 그 생성형 AI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도 그냥 AI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이라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에 특화된 AI, 그러니까 구글 번역이다. 아까 제가 번역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구글 번역 AI는요, 내가 집어넣은 문장을 그대로 번역만 해요, 그냥. 근데 이걸 생성형 AI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뭔가를 생성을 해요. 그걸 그대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번역해줘라고 명령을 따로 내려야만 얘가 하고 막 그냥 이걸 집어넣으면 얘가 이걸 요약하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생성형 AI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해당 지식을 알고 있어야 인간이 그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AI의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향이 엄청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자기한테 자기의 취향에 맞는 그림을 얻으려면 100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200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AI가 만들어준 그림들을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내가 그리면 훨씬 더
금방 내 취향에 맞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어떤 시행착오들이 지금 AI 생성형 AI 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들이 좀 반복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잘 정리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입문 채널 네그니티 V